한국의 국가청렴도가 7년 만에 순위를 하락했습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30일 밝힌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 조사 대상국 중 32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 올랐던 순위가 처음으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현재 청렴도라고 하니 전 세계적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떠올랐는지는 대강 짐작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종편 채널 중 채널A는 TV조선과 같은 부류의 정치 성향을 가진 방송사라 민주당 관계자들은 웬만하면 출연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꼭 출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현재 민주당 지도부에게 반감이 있거나 비명계 출신들로 대부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며칠 전에는 이원욱과 김종민 의원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김한규 의원이 출연했다가 이 대표에 대한 말실수를 하여 하루 종일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또 당황스러운 말을 해서 민주지지자들과 당원들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요. 임종석은 채널A에 출연을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권주자로 완전히 부상한 사건이 있죠. 2020년 12월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기억의 편집이 너무 심한 거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며칠 전 추미애 전 장관이 전 정부 비서실장인 임종석과 노영민은 이번 총선에서 자중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었는데 이를 두고 반격하듯이 채널A에 나와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종석은 만약 자기를 공천에서 떨어뜨리면은 어떤 식으로든 출마할 것이라고 말을 하며 보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당 지도부까지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도 본인이 비서실장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 홍익표 원내대표의 등에 업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일까요? 현재 임 전 비서실장이 나가려고 하는 것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3번이나 당선이 되었던 서울시 중구 성동구 갑 지역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를 비키고 서초울에 나가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희숙 국힘당 전 의원이 이 자리에 지원을 하여 대결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에게 민주당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다.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바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현주에게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는다든지 선당후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친문 세력들까지 따져들며 극구 이현주의 복당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황한 이현주는 이 대표에게 제안을 받았지만은 현재로서는 복당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원의 77.77%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된 이 대표가 처음으로 사람 한 명을 당으로 영입하기 위해 제안을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부터 당대표에게 태클을 걸 생각을 하냐 이 말입니다. 늘 언제나 그랬듯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 다툼 때문에 당내에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원내대표부터 나서서 이렇게 대놓고 이 대표가 이현주 영입을 하는 것을 두고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민주당 영입인재 11, 12호를 환영할 때 당시 홍익표가 없었던 것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갈등설 때문이 아닌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각에서는 친문과 친명 간의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원내대표마저 반기를 든 상황에서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당대표 권한행세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임종석이 이번에 나올 지역은 민주당의 전략공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아일보에서는 속보로 이 지역에 조상호 변호사를 투입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확실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금천구로 출마를 결심한 조상호 변호사가 이쪽 지역으로 전략공천을 받는다면은 언제든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는
자신을 직접 신문하는 이재명 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특히나 이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는 이변 모드가 발생을 하여 유동규의 말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대표가 유동규를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위례 사업에 관련하여 2013년 11월 28일 오후 시장실에서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시간 장소에 대한 답변을 끌어냈는데 정작 이 시간에 이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순회정치 강좌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유동규는 다른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또다시 번복을 하는 등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재판 내용을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이재명 대표의 시간으로 흐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검사 측에서도 유동규의 캐스팅에 대해 엄청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 대표가 11시에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당내 기강을 잡는 카리스마를 보여 현재 이 대표에 대한 잡음이 많은 경계 세력을 확실히 잡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 역시 최선을 다하여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